자, 안녕하십니까. 국민행정사입니다. 자, 오늘은 14강 순서, 조금 제목을 케이스 같은 거에서 좀 벗어나서, 요새 많이 관심이 되고 있는 분야죠. 그래서 이 자격사 분들이 요새 경기도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업무 확장적인 측면에서 이 자격을 좀 확장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뭐 같이 겸업으로 하면은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14강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자,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우선 지금 핫한 경우가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그죠? 행정사와 공인중개사를 같이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지금 많이 생각들 하고 계시는 게 행정사 하시는 분 중에서 공인중개사까지 좀 따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공인중개사를 하시면서 요새 공인중개사가 굉장히 많이 어렵죠. 부동산 경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침체됐다 보니까 행정사를 같이 좀 따서 같이 하면 좀 어떻게 서로 상승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많이 논의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사와 공인중개사를 같이 겸업을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물론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게 없어요.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쁘고, 저쪽이 좋으면 이쪽이 나쁘고, 다 그렇습니다. 다 좋고 다 나쁜 건 없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행정사 업무를 하시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시면 시너지 효과는 물론 있겠죠. 예를 들자면, 자, 어떤 계약이 갱신을 한단 말입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계약을 갱신해가지고 갱신 계약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갱신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만약 계약서 작성하면은 행정사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행정사를 같이 따가지고 하면 이런 불편함이 사라지죠. 그래서 계약을 갱신한다든지 권리금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계약서 작성은 바로 행정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시너지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은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행정사가 도움이 되고요. 행정사 자격증이.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고객 입장에서는, 고객을 A라고 봅시다. 고객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행정사 고객도 있을 것이고 공인중개사 고객도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그러면 공인중개사 고객이 왔다고 칩시다. 공인중개사 고객이 왔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딱 보니까 행정사 자격까지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요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고객들 얘기예요. 공인중개사 고객이 왔는데 딱 보니까 그 공인중개사가 행정사까지 같이 겸하고 있더라. 이러면 굉장히 신뢰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행정사 고객이 왔는데 공인중개사까지 같이 하더라. 이렇게 되면 신뢰 부분에서는 좀 떨어집니다. 그게 고객의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은 유념을 하셔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래서 행정사와 공인중개사는 그런 측면이 있다. 다만 또 행정사와 손해사정사를 하는 측면, 이런 점에도 좀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재,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이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재 처리 관련해가지고는 이 행정사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손해사정사는 또 산재 처리 관련해가지고는 그 기간 접수는 행정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또 산재 처리의 하나의 이제 과정, 손해 범위, 손해 보상 범위, 또 이런 서류는 또 손해사정사가 작성합니다. 그래서 행정사와 손해사정사를 같이 하게 되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편하죠. 왜냐하면 산재 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행정사가 또 대행을 해야 되고, 또 손해 보상 범위 등등 이런 걸 또 산정할 때는 손해사정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면 고객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행정사와 손해상사를 같이 겸업을 하면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사와 탐정. 요거는 뭐 제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와 탐정을 하면 좋은 점은 이거는 제가 4강 시간이나 5강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 초본 볼 수 있는 권한이 행정사가 있기 때문에 탐정을 하면서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건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자, 이 부분도 요새 많이 관심을 가는 분야입니다. 관심이 가는 분야인데 탐정을 하면서 신용관리사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탐정을 할 때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서 뭐 물론 뭐 배우자 불륜 이런 것도 들어오지만 돈 받아달라 이게 많아요. 예, 경기가 계속 침체되면서 탐정 업무가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에 전환일 정도로 이 돈 받아달라가 많아졌어요. 배우자 불륜도 뭐 물론 꾸준하게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돈 받아주는 측면에서는 이 소재 파악밖에 못해요 지금 탐정이. 그러니까 신용관리사라는 한국신용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거든요. 요게 국가공인민간자격이거든요. 요걸 취득하면 탐정 업무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용관리사는 이 채권 추심을 할 수가 있어요. 채권 추심은 탐정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탐정이 하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채권 추심을 신용관리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위임직 채권 추심, 신용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채권 추심을 한단 말입니다. 신용조사도 하고 이런 걸 포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탐정을 하시면서 탐정사무소를 개업을 하고 창업을 해서 차려놓고 신용관리사 업무를 같이 하게 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바로 업무 확장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바로 채권 추심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수행하신다면 탐정 수입에도 상당한 하나의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사와 탐정은 제가 지금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나 좋은 점은 이미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네 가지의 다른 자격사하고 같이 이렇게 겸직을 하는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4강 순서를 마치고 또 다음에 다른 타이틀로 다른 제목으로 또 계속 이어서 진행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14강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